안녕하세요, 방구석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주먹질 수련체계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연구 결과나 그리고 겨루기를 이제 해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겨루기 훈련을 하는 방법에서 찾아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원래는 주먹질 하나는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자, 이것만 하고 그 다음부터 겨루기를 할 때 뭐 앞에 부분에 있는 활개치기나 뭐 활개 올리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자기가 본인이 섞어서 하면 되겠지만, 조금 더 따라하기만 하면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곧게 치는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견스러운 몸짓이라고 해서 이렇게 품을 밟듯이 발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쓴 상태로 그냥 해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오른쪽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수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면 손을 든 상태로 앞손만 치는 거죠.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는 손을 들고 앞손, 뒷손, 앞손, 뒷손. 자, 이제 여기서 보면 뭐 복싱하고 뭐 격투기랑 뭐가 달라요? 예,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서양이 밥 먹을 때 다 입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주먹으로 때릴 때는 주먹으로 이렇게밖에 못 때리죠. 무에도 보통지 보면 공법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신 이제 뭐 이 손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겨루기를 해보시면 압니다. 자, 내가 그냥 서서 이렇게 때리면 상대와 주먹으로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거리 안에 있어야지만 상대를 때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때리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겠죠. 그런데 상대는 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 나는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 손으로, 들고 있는 손으로 내 주먹을 막아낼 가능성이 있고, 나는 이 사람의 주먹을 턱으로 맞을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렇게 드는 거죠, 같이. 예. 그게 바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효율적인 자세인 거죠. 뭐 이게 있네 없네 이제 그런 거는 얘기할 시기는 지났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응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늦은 배 지르기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건 송덕기 할아버지 영상도 있죠, 그렇죠? 서서 주고 늦은 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주고 늦은 배. 예. 늦은 배는 하복부를 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 있고요. 뭐 낭심을 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활개치기. 자, 일명 활개 뿌리기라는 것과 섞는 거죠. 예. 활개 뿌리고 치고, 활개 뿌리고 치고. 자, 이때 활개 뿌리고 몸통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랫배를 칠 수도 있고 얼굴을 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굳이 구분해서 다 넣자 그러면 동작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잡고 치고. 자, 잡고 치기는 분명히 나와 있죠. 잡을 때는 뒷덜미를 잡을 수도 있고 옷을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옷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편할 수 있겠죠. 뒷덜미는 더 가까이 붙어서 뒷덜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두 가지 다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잡고 치고, 예. 잡고 치고. 예. 그래서 상대가 잡으려고 할 때 누르고 이렇게 칠 수 있겠죠. 상대가 잡으려고 할 때 누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활개를 올려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지금은 회목잽이라 해서 이렇게 올리면 발목만 잡는 것처럼 개념이 되어 있지만, 뭐 이건 손으로 잡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손으로 잡고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근데 뭐 얼굴을 때리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잡는 것도 있죠. 자, 발을 이렇게 서 있다가 태권도 하듯이 대각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건 태권도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때 태권도는 몸통을 치지만 우리는 뭐 얼굴을 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거는 어차피 예법은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도 되겠죠? 이렇게. 자, 오금제비. 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법의 겨루기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씨름을 봤어요. 예, 멋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아프리카 씨름 같은 경우는 손은 쓰는데 발은 안 쓰더라고요. 예, 손으로 막 때리면서 안면 가격하고 이제 넘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는 공도, 예, 보면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헬멧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보면은 공도랑도 아마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전신을 다 써서 뭐 박치기도 하고 무릎도 쓰고 잡아서 넘기면 그런 모습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택견을 가지고 겨루기 아니면은 제대로 익히고 싶다. 자, 택견을 제대로 익히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겨루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택견은 겨루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겨루기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익히는 게 바로 택견의 수련체이기 때문에 혼자 익히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수준으로만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뭐 아프리카 씨름이나 아니면은 뭐 공도 같이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진정한 실력이 되는 거고 택견꾼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견을 격투기로 이용을 하실 분들은 겨루기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 자, 무릎을 까고 박치기 하고 당연히 아프고 피나고 멍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겨루기를 통해서 자기가 버티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예법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뭐 저도 보면 뭐 실전식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2주를 못 버티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의 그 분위기는 겨루기를 싫어해요. 예. 겨루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짜여져 있는 시범식 그런 모습은 좋아하는데 실제로 막 치고받기 하고 겨루기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예법은 그 아프리카 씨름과 공도 그리고 맨손 복싱이라고 또 요즘 뜨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는 지금 붙어보지 않고 혼자 익히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야 되는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가 약간 좀 모호하잖아요. 근데 맨주먹으로 한 번만 딱 붙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로 손을 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고 주먹을 어깨를 얼만큼 돌려야 되고 그런 게 살짝은 더 감이 더 오죠. 예.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렸을 때는 맨손 복싱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요즘의 애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무조건 뭐 맨주먹으로 많이 싸웠으니까요. 근데 더 그 옛날인 조선시대 때는 더 많이 싸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그게 이제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글러브를 끼고 하는 거랑 맨주먹으로 하는 거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하고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시대 때 뭐죠? 해동죽지? 예, 거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렇게 수련을 해온 사람이면 분명히 집 걸고 뭐 내기 해가지고 원수도 갖고 뭐 나와 있잖아요. 네, 문헌에. 네, 분명히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 한두 방에 제대로만 맞았으면 끝났을 테니까요. 그게 바로 택견의 예법인 거죠. 그래서 뭐 스포츠화 아니면은 뭐 약간 순화 그러면은 뭐 복싱 글러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택견은 보면 뭐 경기도 마찬가지고 보호대가 없죠. 보호대가 지금 현재 보면 뭐 발등 보호대 정도 경기할 때 보면 그렇게 차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몸통을 안 때리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고 얼굴을 한 대만 맞으면 끝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격투기는 보호대를 차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대 때문에 더 많이 맞고 그래서 후유증이 생기죠. 그래서 뭐 차라리 이만 안 나가게끔 보호를 해놓고 한 대 딱 맞으면 바로 픽 쓰러지게 그게 보면 선수를 더 보호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손 복싱 같은 경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더 선수들이 덜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법을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겨루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겨루기를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뭐 제가 이제 뭐 보면은 뭐 품밟기처럼 발을 밟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역학, 뭐 운동 생리학 책을 보면 이제 그게 후대에 운동 생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훌륭한 지도자들은 분명히 비슷하게 지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싸움을 했던 사람들은 그거를 터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면 훈련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전처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훈련을 실제로 싸우듯이 하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러기 때문에 사족을 빼는 거죠. 훈련할 때는 뭐 이런저런 형식에 얽매여서 그런 몸짓을 하다가 경기할 때는 그런 몸짓이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그거는 훈련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먹질을 할 때는 거의 복싱이나 뭐 무에타이처럼 비슷해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가장 싸울 때 가장 싸움과 비슷한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품밟기처럼 발을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왼쪽 오른쪽을 다 쓸 수 있는 연습 방법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나는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서서 그냥 자기가 주선을 뒤로만 빼놓고 연습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누가 뭐 잡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택견하는 사람들이 격투기에 나가서 보여주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나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택견이 센지 안 센지 모르는 것 뿐이죠. 근데 어쨌든 뭐 굳이 뭐 이거 배워서 격투기 대회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기왕 택견을 배워가지고 나는 호신 능력을 기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의 운동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술은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잖아요. 양궁을 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양궁 자세를 배워가거든요. 그러면 양궁 자세를 그대로 배워가서 그 사람이 잘 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택견이 그러면 과연 그거랑 다를까요? 예, 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이나 제약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무술들은 다 나왔어요. 자, 집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